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큰 하락은 없었지만 오늘도 힘없는 시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집에 공이 날아 들어와가지고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 공을 들고 얼른 밖으로 나가보니까 동네에서 악동으로 소문난 아이가 글러브를 끼고 있어가지고 네가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네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상승 쪽으로 크게 가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나온 악재 중에 개선된 부분이 있었나요? 뭐 하루 만에 개선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백방으로 요소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예. 아침에 시장이 이렇게 오르다가 또 이렇게 다 반납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예, 매수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8일째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8일 연속. 올해 외국인의 코스닥을 매매 흐름을 쭉 봤는데 8일째 산 적이 없어요. 네. 많이 샀던 게 뭐 6일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또 하루 사면 그 다음날 바로 팔고 이렇게 단타 매매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8일째 사고 있다. 네. 연기금은 오늘도 주식을 1,000억을 팔았다. 수급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하루 만에 개선된 거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요소수에 대한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 그 하나씩만 봐도 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1년에 소비하는 요소수 양이 55만 톤. 55만 톤. 근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게 97.6%인가요? 네. 거의 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2% 정도가 카타르에서 들어왔고, 나머지는 뭐 거의 뭐 없다. 나라 3개 정도 있는데 거의 없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를 했고, 지금 재고가 한 달치 있답니다. 한 달치. 네. 뭐 멕시코에서도 지금 이달하고 다음 달까지 뭐 얼마를 가져오고, 뭐 베트남에서 가져오고 뭐 이렇게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부족하다. 예. 근데 어제 제가 그 요소수가 시장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국이 의도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뭐 뉴스에 중국이 거의 뭐 자인하다시피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어떤 뉴스 때문이었냐면, 지금 19,000톤 정도가 선적이 돼 있습니다. 배에. 네. 선적이 돼 있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가게 막고 있었어요. 그 뉴스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20일 날 그때 요소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 비료주가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비료주가 다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뭐 큰 그거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요소 이 댓글에도 있던 것처럼 우리나라한테만 수출 제한한 거 아니다. 예. 근데 우리가 거의 뭐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좀 이따 뉴스 말씀 그 내용, 중국 쪽에서 나온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다분히 의도적이다. 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네. 또 그런 얘기죠. 네. 어제 미국이 뭐 인프라 법안 통과돼가지고 올랐는데 수소 쪽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AMD하고 엔비디아 뭐 이런 쪽도 많이 올랐고, 테슬라 때문에 아마 나스닥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뭐 인프라 쪽, 우리나라가 오늘 건설 기계 쪽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런 쪽으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제 멕시코 10월 자동차 생산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25.9%, 이게 마이너스 33% 정도 되는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브라질의 10월 자동차 생산은 지난달 대비해서 2.6% 늘었다. 예. 증가 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의 헝다 자회사 계열사 중에 하나가 970억 그 달러채 이자를 또 미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30일 유예 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달 10일 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네. 10일 날 그 30일 또 지급하지 못한 게 또 되거든요. 그때 또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요. 예.
지금 그 중국의 정크 본드 금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지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게 산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25.77%라고 하네요. 25.77%. 2009년도 3월달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치. 지금 현재 그 이머징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이 중국의 정크본드 금리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스프레드가 또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인민일보 계열 그 매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소수 문제, 그리고 지금 유럽은 마그네슘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거든요. 알루미늄이랑. 예. 요 문제가 의도적이 아니다. 라고, 예, 보도를 했어요. 네. 굳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예. 이 얘기는 의도적이다라는 얘기죠. 네. 이런 항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그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그 장비 생산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알루미늄, 마그네슘, 뭐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쪽하고 연관이 있고, 오늘은 그 중국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쇼크가 날 줄 몰랐다. 조만간에 뭐 좋은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 예. 몰랐을까요? 네. 중국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19,000톤, 선적해 있는 그 19,000톤만 들어와도 지금 한숨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요소를 이제 생산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까지 요소를 생산하고 그 이후에는 요소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1차 산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비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돈이 많이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다 없어졌던 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빨리 지금 재고가 한 달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판단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그 중국에서 전력난이 해소가 됐다고 선언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요소가 석탄에서 추출하는 거라서 석탄이 부족하니까, 전력난 때문에 석탄이 부족하니까 요소를 추출할 만한 석탄 뭐 그게 없다. 뭐 어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 그렇게 선언까지 하면서, 예, 천연가스 지금 미국하고 막 이렇게 사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호주 석탄을 하역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예,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다. 예. 우리나라가 잘못한 거는 중국의 이 요소수의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지금이라도 빨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때문에 어제 그 인민일보의 그 계열 매체에서 얘기한 거대로 나온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현재 공급망에서 미치는 그 위치, 이런 게 중요도가 엄청나게 높음이라고 뭐 이렇게 좀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걸 보이는 거죠. 뭐 거의 협박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필 이때 지금 중국이 뭐 정치 회의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요런 타이밍,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요런 때 요런 거 나오는 거, 네. 이런 거를 유발하면 안 되죠. 네, 다른 나라들이.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그 국제금융연구소에서 중국의 부동산 거래가 지금 급감하고 있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3%를 못 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중국은 6%를 넘어야 됩니다. 빚이 많기 때문에 6%를 넘어야 그 빚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3%면 빚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국의 GDP의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도에 24%였는데 지금은 아마 3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그냥 연구소 하나에서 얘기한 거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지만, 하여튼 중국의 부동산 침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어제 연준의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 불안정, 이게 잠재적 위협 요소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급격하게 긴축 정책을 쓰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신흥국들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도 올해 난방비가 30% 정도 급증할 것 같다. 그래서 오페크의 이번 그 지금 생산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했거든요. 예. 담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이런 뉴스는 악재거든요. 예. 에너지 비용이 30% 늘어난다. 제가 지난번에도 독일이 16% 난방비 늘어난다 그러면 소비가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늘어나면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근데 아직은 지금 돈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데, 이거 난방비 이렇게 올라가면 악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연준 그 퀄스 부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내 사임할 것이다라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파월이 연임하는데 조금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그 브레이너드 그 사람이 이 부의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조금 약간 그 연준에 대해서 좀 불안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좀 해소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뭐 특별하게 뭐 악재가 될 만한 그런 뉴스는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만이 오늘도 올랐는데, 대만은 3일째 올랐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3일째 지금, 오늘 뭐 강보합이긴 한데, 예, 이게 3일째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나온 뉴스가 요소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 하나만으로는 지금 당장 어느 정도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상승하는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원래는 이게 지금 이평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걸 뚫고 올라가려고 이제 할 건데, 지금 이런 악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이평선대를 뚫고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평선대가 얼마냐? 3150에서 3200포인트 사이에 있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이런 게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요소라는 게 우리가 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의외고 당황스럽고, 그런데 공급망에서 이런 거를 조절을 해버리게 되면 충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게 지금 시급한데, 빨리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반도체 그쪽에 재료, 포토마스크나 이런 것들 수출하는 거 제한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한테 충격을 많이 안 주는 이유는, 반도체 이 D램, 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70%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재료를 납품을 하지 않아가지고 반도체 생산을 못한다? 예. 모든 화살이 일본한테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그 기업들이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겠다고 막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다르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 통제를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어제 발생했던 위험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중국의 정치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그 정치 뉴스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정치 뉴스 때문에 중국의 지금 최근 그 어떤 정책, 규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굳이 연관 짓는다면 반도체 자료를 미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오늘 상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사재기를 누가 했는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반도체 사재기 당연히 중국에서 했습니다. 네. 그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지, 하여튼 그런 것도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추측을 해보면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이번 그 중국의 정치 회의에서 시진핑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반열에 올리는 그런 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공동 부유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를 지금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거.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 그러면 정치회의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쓰는 그 정책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도 다 뭐 모두 정치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는, 언제 해소되느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정치회의 끝나면 그럼 해소가 될 것이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네. 해소가 되면 정말 다행인데, 해소가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미국의 반도체 재료 제출 뉴스 때문인지 반도체 업종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에다가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 많이 하니까 이거 이제 이 중국 비중을 제가 어제 줄여야 되고 뭐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 다 이게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반도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반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반도체를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칭화윤희가 지금 부도가 나는데 그거를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장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생산하는 그 반도체, 예.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그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뭐 이렇게 얘기는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재기를 누가 했는지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느냐.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데 대해서는 크게 뭐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중국이 전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미국에서는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소비 시장으로서의 역할, 이거를 대놓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미국이 얘기를 했지만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경쟁 관계. 예. 어떤 대놓고 트럼프가 했다시피 관세를 막 부과해가지고 뭐 무역을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원익 IPS라는 종목이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반도체 쪽을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시장에 보면 1시 반에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1시 반에 반등이 나오고 막판에도 3시에 또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거든요. 예.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는 거를 전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는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충분히. 악재라는 게 지금 이제 거의 다 나왔었는데 갑자기 요소수라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새로운 돌발 악재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영향을 생각을 해야 된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금 그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끊고 이렇게 할 그런 건 아니죠. 네. 협박, 위협 뭐 이런 건데 뭐 그 와중에서도 갑자기 뭐 그 산업 자체가 뭐 중국향 산업이 쪼그라들거나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급격한 그런 겁나서 오늘 다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주식들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올라가는 주식이 지금 2차전지, 양극재, 예, 그리고 메타버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걸 사야 되느냐? 살 수가 없겠죠. 메타버스의 미국 ETF 규모가 6주에 5천만 달러였는데 지금 18주 만에 2억 5천만 달러가 5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메타버스, 그리고 페이스북이 불을 질렀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뭐 그쪽으로는 오르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근데 컴투스, 위즈윅 스튜디오를 인수한 컴투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양극재는 첨보에 대해서 그때 회사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첨보가 올해 예상 매출액이 2,500억이에요. 예상 매출액이 2,500억이고,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0%거든요. 그럼 5,000억 정도 봐야 되겠죠? 근데
미래에 이 첨보를 사랑하는 그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가 너무너무 이렇게 잘 써가지고 엄청나게 먼 미래에 있는 공장 그에서 나오는 그것까지 다 끌어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2조 8천억이잖아요.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는 회사를 2조 8천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올라가잖아요. 또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는 뭐 사실 살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 분리막 생산량이 나왔는데, 그게 엄청나게 부족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보면 SKC 올랐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 올랐잖아요. 최근에 추세를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처럼.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이런 거. 분리막, 동박, 전지박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된다. 그리고 MLCC 수주 잔고가 저기 무라타하고 다이어 유덴의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2배나 급증했다는데 무라타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 보면 1,500엔 정도에서 지금 한 8,500엔인가요? 20% 정도 빠져 있어요. 삼성전기도 물론 빠져 있지만 수주 잔고가 그만큼 많다. 전자제품, 전기차의 생산이 급증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부품 수급 이런 거 아주 중요하다. 그런 회사들은 계속 좋게 봐야 된다. 지금 주가가 낮지만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전기차의 신차 개발, 출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년 되면 전기차가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대신에 그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가 충분히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될 거거든요. 물론 반도체도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계속 보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이게 좀 빨리 해소가 돼가지고 좀 대만처럼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